오늘 시간은 니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이시죠. 근데 1844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사신 분인데, 누구나 다 아는 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저도 책을 읽어보긴 했는데, 책이 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저는 읽어봤는데, 그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도 오래전 읽어서 사실 기억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분이 참 여러 가지로 그 비유를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사유도 깊지만 어떤 비유를 한달까, 문필가로서의 그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분이 항상 그 기독교를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비판을 많이 했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항상 기독교가 노예의 도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노예의 도덕이다, 기독교를 노예의 도덕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서 낙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슈드, 나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짐을 지고서 나는 이걸 해야 한다, 이걸 완수해야 된다 하고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을 그냥 피동적으로 할 뿐인 사람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노예다, 이거는 노예일 뿐이다 라고 이런 비판을 한 거고, 그리고 낙타가 되지 말고 이제 사자 같은 사람이 되라. 사자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남이 주어진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주인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린아이까지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자연스러운 것, 뭐 망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어린아이로 오면 굉장히 그 동양의 무의하고 비슷해지죠. 이게 무의하고 비슷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낙타, 어떤 경우에 보면 뭐 불교도 어떤 낙타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 불교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모든 게 다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냥 피동적으로 이건 내 팔자인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피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불교의 그 업보 이론을 진짜 엄밀하게 자기가 다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은,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그 피동적으로 오는 것, 불교의 이론을 잘 받아들이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진인사대천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진인사대천명. 여기에 대천명, 이건 뭐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다린다는 건데, 자기 사람의 일을 다 했거든 그 다음에 하늘의 천명을 기다린다. 즉 자기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천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불교는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능동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하는 거, 내 일을 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친족들을 치러 가잖아요, 왕이. 근데 거기 어디에 가서 말려요? 말릴 때 그 왕한테 가서 말리자. 왕을 말리고 자기 부처님 친족들한테 가가지고 니네들 도망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왕한테 가서 말린단 말이에요. 왕을 말린단 말이에요. 왕을 말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도망가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업보를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업보가 익어서 때가 돼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받던 지금 받던 그건 상관없는 거니까. 대신 이 왕은 뭐예요? 이제 업보를 짓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가서 그렇게 업보 짓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이 낙타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모으기 얘기를 하려던 건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또 하나 아주 재밌는 비유가 뭐냐면, 이 모기에다 또 니체가 모기를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비유했냐면, 모기는 항상 뭐 핏발기 전에 잠깐 귀 쪽에 와서 왱왱왱 거리면서 뭐 자나 안 자나 확인하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왱왱왱 거리잖아요, 귀 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유했냐면, 모기는 어차피 빨대 꼽음일 거면서 그 변설로 자기가 이래서 옳다 저래서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비유를 했어요, 모기에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빨대 꼽을 거잖아. 그래서 뭘 네가 옳으니 그르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냐. 이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즉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따지자서 보자면 이제 뭐 대내로 보자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모기 비유가 어차피 너는 그 대내 변형계에서 욕망을 담당하는 데가 이제 대내 변형계 아니에요? 더 깊은 데에서는 좀 더 원초적인 걸 담당하고, 표피 쪽으로 갈 땐 좀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대내가. 근데 어차피 변형계에서 다 정해놓고서 대내 피질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어차피 이 대내 변형계에서 다 정해놓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대내 피질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대내 변형 피질이 주인이 아니라 대내 피질이 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종이 되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행하고 막 참선하고 막 이러는 걸 이게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뭐하러 하냐, 앉아서 뭐하러 계속 앉아서 뭐 하는 거냐, 그게 도대체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하는 거냐, 숨이나 이렇게 몸이나 이완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거를 대내 피질을 대내 변형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대내 피질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 대내 변형계의 보다 앞에. 그러니까 얘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대내 피질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바꾸는 거죠. 이제 얘를 대내 변형계까지 얘를 바꾸게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참선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자기 마음 뿌리를 보는다고 생각하고 뭐 단전을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마음 뿌리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 이론이라는 것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론적인 거는 결국은 내면화되고 이러기가 그냥, 그러니까 모기가 앵앵거리듯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면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거꾸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게 참선이다.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한 가지 참선의 핵심이 뭔가 할 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즉 생각됩니다.